자,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방송과 유튜브에서 폭우처럼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는 3일 만에 승리할 것이다. 와그너가 전쟁을 주도할 것이다.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곧 붕괴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5년 전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죠. 예측 중 상당수는 빗나갔고 이 영상은 그중 대표적인 8가지 오판을 짚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키이우는 3일 만에 함락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기갑 돌격이 수도를 빠르게 점령할 것이라 봤습니다. 그러나 제블린과 일로우 등 대전차 무기에 러시아 기갑은 붕괴됐고 우크라이나는 지형을 활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병참만 붕괴와 의지 결집 앞에 철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무기를 과신하고 우크라 국민을 과소평가한 권위주의적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23년 대반격으로 전세를 역전한다. 하이마스,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등 서방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자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까지 탄압할 수 있다.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전선 로보티네 마을 돌파 이후에도 진격이 지속해서 지체되었고 러시아는 광범위한 지뢰지대와 다층 방어선으로 반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공중우세 확보 실패, 병력 손실 누적, 병참 부담 등 복합적인 한계가 맞물렸고 반격은 전선의 구조를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기와 낙관에만 의존한 전략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자, 5판 세 번째. 서방 무기는 판도를 바뀐다. 여러분들도 정말 즐겁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왔지만 실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이마스, 에이테킴스, 레오파르트, 챌린저, 에이브람스 전차, F-16, 다음 스톰 섀도우, 타우루스, 그리고 논란이 컸던 집속탄, 각각의 전세를 바꿀 결정적 무기라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됐지만 전술적 이점 외에 전략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죠. 다만 상업용 드론과 FPV 드론, 이는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로 등장해 전술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쟁의 전략적 판도까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술만으로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이죠. 5판 네 번째. 푸틴은 전술 핵을 사용할 것이다. 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푸틴이 전술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헤르선 철수, 크림 반도 공격, 바흐무트 전투 등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핵 사용설이 국내외 언론에서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푸틴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핵 위협은 전적으로 심리전과 외교적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위협과 실행을 혼동한 공포를 자극한 전형적인 심리적 오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 경제는 제재로 붕괴된다. 6개월 안에 붕괴된다는 말과 달리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지속했고 중국, 인도 등과 우회 무역로를 확장했습니다. 루브라 급락과 외국 기업 철수에도 불구하고 내수 중심의 구조 전환과 국가 주도 산업 통제로 결제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는 러시아를 고립시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립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재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일방적 기대와 복잡한 글로벌 무역 구조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자, 5판 여섯 번째. 러시아는 탄약과 병력이 바닥났다. 러시아는 짐짓과 자국 생산, 북한,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탄약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폭격력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을 앞서기도 했죠. 우크라이나도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포탄을 지원받긴 했죠. 그러나 포탄 생산과 수급의 속도는 러시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모전에서의 물량 현실을 무시한 판단입니다. 5판 일곱 번째, 나토가 개입하면 전황이 끝난다. 일부 전문가는 전쟁 초기부터 나토가 직접 개입을 하면 전황이 단번에 뒤집힐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부차 학살, 자포리자 원전 사태, 미사일의 폴란드 낙탄 사건 등을 계기로 나토의 지상군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나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상군 파병을 배제했고 실제로 그런 일도 단 한 번도 없었죠. 나토는 무기 지원과 훈련, 정보 제공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직접 충돌을 피하는 전략적 한계를 분명히 명확히 했습니다. 외교적 현실과 군사적 레드라인을 무시한 일방적인 낙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와그너는 전세를 뒤집는다. 한때 정규군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바흐무트 전투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와그너의 전술적 성과와 잔혹성에 주목했으며 전세를 바꿀 변수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이후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와의 갈등 속에 무려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와그너는 해체되었고 그 존재는 러시아 체제의 내부 균열과 불안정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바꾸기는커녕 체제 내부 갈등과 균열을 드러낸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예측 실패가 반복되는가?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미국조차도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라는 잘못된 정보로 침공을 감행했죠. 세계 최강 정보력을 가진 국가조차도 전쟁 앞에서는 정보 오류와 과도한 확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튜브 전문가들 왜 이렇게 많이 틀릴까? 는 첫 번째, 방송 중심 구조에 있습니다. 자극적인 멘트만 살아남기 때문에 일부러 틀릴 각오를 하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비대칭입니다. 한국은 오신트와 해외 싱크테크 분석은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전 프레임, 러시아는 소련처럼,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보이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 핵, 전면전 이런 자극적인 단어에 클릭이 몰리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오판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판 없이 반복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딥스테이트 맵, 우크라이니 웨폰 트래커, 그 다음에 BBC나 파이낸셜 타임, 폴리티코, 그리고 다양한 오신트 채널 등이 있습니다. 소리 큰 사람보다 말 적고 정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위치도 전장의 안개라고 불렀죠, 전쟁을. 전쟁은 불확실성, 우연성, 그리고 추측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도 AI도 우리 모두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틀린 뒤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정말 너무 많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립니다. 계속 틀리면서도 검증받지 않고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방치하면 우리는 계속 틀린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 적고 정확한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